베네수엘라 오지의 참사 현장은 실종 여객기가 맞이한 가혹한 운명을 보여줍니다. 웨스트 캐리비안 항공의 708편은 고도 9,000m 이상에서 비행하던 도중 의문의 추락 사고를 당했습니다. 파나마에서 이륙한 콜롬비아 국적기며 프랑스인 160명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베네수엘라 영토에서 발생한 사상 최대 규모의 사고였습니다. 수사대는 조종사들의 절박한 마지막 대화에 주목하며 여기는 708편! 문제가 발생했나요? 추락 원인을 밝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렇습니다. 양쪽 엔진이 모두 멈췄다고 말해. 하지만 의문은 더욱 커져갑니다. 실속입니다. 추락해요. 조종사들은 비행기가 추락하는 이유에 대해 의견 차이를 보입니다. 이제 수사대가 그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Premium comfort. Aslan. 기다림이 맥주가 되다. 숙성 맥주 더 프리미엄 오비. 전 인사돌 참 좋았거든요. 근데 새로워졌다면서요? 아, 인사돌 플러스 느낌이 더 좋아. 그렇게 좋아요? 염증에 좋은 후박 성분이 더 인사돌 플러스. 그래서 플러스야.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사세요? 예뻐지기 위해, 더 건강해지기 위해, 잘 먹고 잘 쉬기 위해 전 삽니다. 누군가는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 혹은 예쁜 아이를 위해 사는 분도 계시겠죠?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사는 것이든 쿠팡 하나면 꽤 잘 삽니다. 내가 잘 사는 이유 쿠팡. 이 프로그램은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파나마의 토쿠멘 국제공항에서 웨스트 캐리비안 항공의 708편은 예정보다 2시간 늦게 탑승을 시작합니다. 자정이 한참 지난 시각이고 이 전세기에 탑승한 승객 152명은 파나마 수로를 관광한 후 마르티니크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기장 오마르 오스피나는 승무원들과 함께 콜롬비아에서 막 도착했고 일정이 지연돼서 서둘러 돌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이유로 더욱 지연됩니다. 부기장 데이비드 무노즈는 기장에게 추가 예약됐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심지어 조종실의 승무원 좌석까지도 만석입니다. 내가 처리할게. 알레오. 스페인어와 영어로
알았습니다. 안젤라와 루이스는 남아도 돼. 전달하겠습니다. 승무원 2명은 빈 좌석이 없어서 파나마에 남아야 합니다. 최종 적재 목록입니다. 기장은 항공기 중량을 확인합니다. 이륙 활주로는 20일 내리고 길이는 3,050m입니다. 그리고 활주로 길이까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이륙할 수 있다고 추정합니다. 이들은 항로상에 있는 악천후 지대를 통과해야 하는데 허리케인 발생 철동안 승무원들에겐 익숙한 일이죠. 이륙 준비 완료. 후방 견인 허가 요청해. 관제소 여기는 708편. 28번 탑승구에서 후방 견인 허가를 요청합니다. 708편 후방 견인. 을 허가합니다. L 활주로로 이동하세요. 편 21L 활주로에서 이륙을 허가합니다. V1 로테이트. 오전 1시 708편은 마르티니크로 가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이들은 파나마의 토쿠멘 공항에서 이륙을 했는데 탑재 중량이 그 기종으로 장거리 비행을 하기엔 너무 무거웠죠. 비행시간은 3시간입니다. 이들은 초기에 배정된 비행 고도인 31,000피트까지 상승합니다. 이들의 비행 계획서에는 최종 순항 고도가 33,000피트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기종은 MD-80 시리즈입니다. 이 기종은 부미에 장착된 쌍발 엔진으로 쉽게 알아볼 수 있죠. MD-80 기종은 우수한 항공기입니다. 이 기종은 DC-9 기종을 개량해 만들었는데 동체 길이를 늘리고 연비를 향상시켰으며 현대식 계기 장비와 항공 전자 장비도 더 많아졌죠. 방빙장치 가동해. 고도가 상승하고 기온이 떨어지자 이들은 방빙장치를 가동합니다. 이륙한 지 30분이 지나고 고도 31,000피트에서 순항하는 동안 전방의 날씨는 악화되고 있습니다. 위력이 약한 허리케인이 대서양에서 접근해 오면서 이 지역에 강풍이 몰아쳤습니다. 왼쪽으로 항로 우회를 요청해. 여기는 708편. 폭풍우를 피하기 위해 왼쪽으로 항로 우회를 요청합니다. 708편 왼쪽으로 항로 우회를 허가합니다. 이런 날씨에 비행할 땐 악천후를 피하기 위해서 원래 항로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합니다. 곧 좋아질 겁니다. 예. 이륙한 지 40분이 지났고 수백 킬로그램에 달하는 연료를 소비한 덕분에 더 높이 날 수 있었습니다.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고도 31,000피트까지 상승해야 했고 무게가 줄어들 때까지 기다린 후 고도 33,000피트까지 단계적으로 상승해야 했습니다. 고도 33,000피트로 상승. 33,000피트. 여기는 708편. 33,000피트로 고도 상승을 요청합니다. 708편 33,000피트로 고도 상승 허가합니다. 이제 기장은 예정된 비행 고도인 33,000피트로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방빙장치 정지시켜. 가속이 안 돼. 기장은 엔진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화장실에 다녀오겠습니다. 조종사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마르티니크까지 거의 3분의 1을 왔을 때 웨스트 캐리비안 항공 708편은
베네수엘라 영공에 진입합니다. 케이크와 커피가 부족하지는 않아? 부족하면 나눠 먹어야 하나요? 폭풍우가 강해지자 문호즈 부기장은 결빙을 우려합니다. 방빙 장치를 가동할까요? 결빙이 생겼어? 가동해. 잠시 후 난기류가 더욱 심해집니다. 날씨가 너무 안 좋아. 안전벨트 표시등 켜. 저 손님, 좌석에 앉아 계세요. 승객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명 낮추고 있습니다. (3만 1,000피트로) 고도를 낮출까요? 그래. 마이케티아 관제소 나오세요. 베네수엘라의 마이케티아 관제소에는 레이더가 없습니다. (3만 1,000피트로) 고도를 낮추세요. 관제사는 조종사에게 의존해 항공기 위치를 파악해야 합니다. (3만 1,000피트입니다) 오스피나 기장은 수동 비행으로 전환합니다. 3만 1000피트로 설정해. 항공기는 고도 3만 1000피트로 하강하기 시작합니다. 난기류는 더욱 심해집니다. 이때 실속 경고 장치가 작동합니다. 조종사들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심각한 경고죠. 기장석의 조종관이 진동하기 시작하며 항공기가 위험할 정도로 느리게 비행하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고도 3만 1000피트에 근접할 때 항공기가 급강하합니다. 실속입니다. 추락해요. 항공기는 빠르게 추락하고 있고 조종사들은 당장 원인을 알아내야 합니다. 여기는 708편. 고도 24,000피트 아래로 하강합니다. 고도 24,000피트요? 문제가 발생했나요? 그렇습니다. 양쪽 엔진이 모두 멈췄다고 말해. 양쪽 엔진이 모두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양쪽 엔진이 모두 멈췄다고요? 알았습니다. 가능하다면 푼토 카베오 기준으로 방향과 거리를 알려주세요. 관제사는 이들의 위치를 알아야 합니다. 불가능합니다. 현재 고도 14,000피트. 현재 고도 14,000피트. 추락하고 있어. 조정이 불가능해. 머리를 숙이고 자세를 낮추세요. 머리를 숙이세요. 탑승객 수와 현재 상황, 항로 표지까지 거리를 알려주세요. 탑승객 152명. 조종 불능. 불과 30초 만에 항공기는 2750m나 추락합니다. 탑승객이 152명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웨스트 캐리비안 항공 708편. 현재 고도를 알려주세요. 웨스트 캐리비안 항공 708편. 가능하다면 현재 위치를 알려주세요. 웨스트 캐리비안 항공 708편. 가능하다면 현재 위치를 알려주세요. 웨스트 캐리비안 항공 708편은 10,000m가 넘는 상공에서 비행하던 도중 의문의 추락 사고를 현재 당합니다. 위치를 알려주세요. 베네수엘라의 관제소는 항공기의 위치뿐만 아니라 생존자 여부조차 알지 못합니다. 웨스트 캐리비안 항공 708편이 실종된 날 아침, 베네수엘라의 마을 주민들은 외딴 농장에 비행기가 추락했다고 신고합니다. 롤리스 라모스 대령은 베네수엘라의 수석 항공 사고 조사관이며 이런 대형 사고는 처음 다뤄봅니다.
라모스 대령은 눈앞의 광경에 충격을 받습니다. 탑승자 160명이 전원 사망했고 이들 대부분은 마르티니크에 거주하는 프랑스인입니다. 이런 대형 사고는 처음 겪어보기 때문에 우리에겐 정말 충격적인 사고였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발생한 사고 중 사망자 수도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담감도 아주 컸습니다. 어디서부터 조사해야 할지 엄두가 나지 않을 정도입니다. 라모스 대령도 알고 있다시피 추락한 항공기의 기종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손꼽히고 있고 매일 3,000대 이상이 비행하고 있습니다. MD-80 시리즈처럼 유명한 기종의 사고 수사를 맡게 되면 커다란 책임감이 따릅니다. 수사 결과가 나머지 항공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죠.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 언론사를 비롯해 마르티니크의 프랑스 언론들이 사고 현장으로 몰려와 답변을 요구합니다. 항공기가 추락한 지점은 콜롬비아 국경과 인접한 무법지대로 납치가 빈발하는 지역입니다. 베네수엘라 군대는 조사관들에게 낮에만 보호해줄 수 있다고 통보합니다. 시간이 촉박하니 최대한 빨리 모두 기록하죠. 저를 포함해 우리 수사팀은 당시 우리가 직면한 비상 상황에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사고는 여러 요인이 복잡하게 얽힌 사고였고 사고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신속하게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희생자 시신을 수습한 이후 수사대의 첫 번째 목표는 항공기가 얼마나 온전한 상태로 추락했는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잔해가 모두 현장에 있다면 공중 폭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고 항공기의 전후, 좌우, 네 부위를 모두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꼬리 부위, 조종실 일부, 그리고 날개 잔해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항공기가 공중에서 폭발하거나 다른 물체와 충돌해서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수사대는 마이케티아의 관제사를 신문합니다. 조종사들은 양쪽 엔진이 모두 멈췄다고 말했습니다. 문제가 발생했나요? 양쪽 엔진이 모두 멈췄다고 말해! 우리는 수사를 통해 조종사가 양쪽 엔진이 모두 멈췄다고 말했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곧바로 수사의 초점을 엔진의 작동 상태에 맞췄습니다. 네,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셉 세도르는 미국 교통안전국의 수석 조사관이며 해외 사건을 담당하고 있죠. 사고를 통보받자마자 기체와 엔진을 제작한 회사에 각각 연락했고 쌍발 엔진이 멈췄다는 정보에 근거해 이 엔진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엔진 내부에 화재 흔적은 없어. 라모스는 이 사건으로 정신없이 바빴죠. 외딴 지역이었고 4개국이 연루된 데다 수사 인력도 많지 않았으니까요. 비행 당시 기상 상황을 알아봐야겠어. 라모스 대령은 강력한 폭풍 후에 엔진이 멈출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동체 후미에 엔진을 장착한 DC-9 기종도 1977년 뇌우 속을 비행하다가 엔진이 멈춘 적이 있습니다. 양쪽 엔진이 모두 멈췄고 항공기는 5,200m를 추락해 지상과 충돌하며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수사대는 708편의 엔진이 멈춘 이유가 폭우로 인한 엔진 내부의 빗물 유입이거나 난기류 때문일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쉽게 생각해서 엔진 정지는 집에 있는 화로에 불을 붙이는 상황을 떠올리면 됩니다. 엔진 내부에서 연소가 일어나며 제대로 작동하다가 그 다음에 불이 꺼지면 엔진도 멈추죠. 양쪽 엔진이 모두 멈췄다면 비행기가 온전한 상태로 추락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라모스 대령은 엔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밝혀낼 가장 좋은 방법은 블랙박스 2개를 찾는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비행 기록과 음성 기록이 담겨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정치적인 문제로 자료 복구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이 수사는 국제적인 측면에서 또 다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콜롬비아 국적기가 파나마에서 이륙했고 베네수엘라 상공을 비행하던 도중 베네수엘라 영토에 추락했습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 입장에선 사고 여객기의 비행이나 탑승객과 별다른 관련성이 없었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블랙박스 조사관을 선정할 수 있는 최종 권한이 있었지만 미국에 대한 불신감이 컸습니다. 사고 항공기는 미국에서 제작됐기 때문에 우리는 비행 기록과 조종실 음성 기록을 내려받을 수 있는 장비를 제공했지만 베네수엘라 정부는 파리에 있는 프랑스 항공 사고 조사위원회에서 기록을 내려받아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전문가 분석을 위해 블랙박스를 프랑스로 보냅니다. 프랑스 항공사고조사위원회가 수사에 참여했는데 왜냐하면 탑승객 전원이 마르티니크에 거주하는 프랑스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수사대는 엔진 정지를 일으킬 수 있는 또 다른 원인에 대해 조사합니다. 바로 항공유 오염이죠. 수사대는 파나마에서 사고 항공기에 주요했던 연료 공급 차량을 추적합니다. 항공유 검사가 정말 중요했습니다. 항공유에 불순물이 들어가 오염될 수도 있는데 이것이 엔진 정지를 일으켰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공유가 오염됐는지 알아보기 위해 파나마 당국에 항공유 검사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는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 조셉은 엔진 전문가 2명과 함께 워싱턴을 출발해 베네수엘라에 도착합니다.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보고 싶었던 것은 엔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의 엔진 조사관과 엔진 제조사의 조사관이 각각의 엔진을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이들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양쪽 엔진 모두 고속으로 회전하는 상태에서 충격을 받았다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양쪽 엔진 모두 높은 출력을 내며 작동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수사대는 엔진의 상태가 정상이었다고 판단합니다. 엔진을 분석한 결과를 받았을 때 우리는 엔진이 정상 작동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문제가 발생했나요? 그렇습니다. 양쪽 엔진이 모두 멈췄다고 말해. 양쪽 엔진이 모두 멈췄습니다. 추락할 때 엔진이 작동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조종사들이 관제사에게 보고했던 엔진 정지는 전혀 일어나지 않았어요. 대표적인 인기 기종의 유력한 사고 원인이 배제됩니다. 수사대는 또 다른 단서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비행 기록과 조종실 음성 기록을 최대한 빨리 확보하고 싶었죠. 이제 이들은 항공기의 블랙박스 2개가 사고의 원인을 밝혀주길 기대합니다. 이들은 블랙박스 1개를 개봉한 프랑스로 날아갑니다. 이들은 조종실 음성 기록 장치에 녹음된 내용을 듣고 자신들의 귀를 의심합니다. 실속입니다. 실속이에요. 우리는 조종실 음성 기록 장치에 녹음된 내용을 들은 후 항공기가 실속 상태에 진입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고도 3만 피트 이상에서 엔진 2개가 작동하는데 실속하죠? 항공기는 날개 위로 빠르게 흐르는 기류를 이용해 비행에 필요한 양력을 만듭니다. 항공기 실속은 날개에 작용하는 양력이 항공기의 중량을 지탱할 수 없을 정도로 감소할 때 발생합니다. 이렇게 높은 고도에서 실속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수사대는 항공기의 2번째 블랙박스가 실속의 원인을 밝혀주리라 기대합니다. 비행 기록 장치가 손상되긴 했지만 실제로 비행 기록 장치를 개봉해 봤더니 내부 상태는 양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한시름
놓을 수 있었죠. 하지만 녹음 상태가 나빠서 상당 부분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안타깝게도 일부 자료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자료들은 훼손돼서 사용할 수가 없었죠. 승강타 위치를 비롯해 방향타 위치, 기수 방향,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값인 엔진 압력비까지 말이죠. 자료 유실은 조셉에겐 실망감을 안겨줍니다. 엔진 압력비를 알아내야 합니다. 엔진 압력비를 알아내면 사고 당시 엔진의 출력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 몇 분 동안 어떻게 비행했는지 유추할 수도 있습니다. 워싱턴에 있는 미국 교통안전국이 도움을 줍니다.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유실된 자료의 일부를 복구할 수도 있습니다. 엔진과 관련된 어떤 자료라도 복구해서 그 자료를 이용해 조사하고 싶었습니다. 한편 수사관들은 실속의 원인을 밝혀줄 또 다른 단서를 찾습니다. 강력한 허리케인이 폭우를 동반했을 거예요. 조사 결과 사고 항공기는 결빙을 유발할 수 있는 춥고 비가 오는 지역을 비행했고 날개에 결빙이 생기면 실속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 표면에 얼음이 얼어붙으면 항력과 중력은 증가하는 반면 양력은 감소합니다. MD-80 시리즈는 방빙 장치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이 장치를 가동하면 엔진에서 발생하는 뜨거운 공기를 날개 쪽으로 보내 결빙을 막아줍니다. 결빙을 어떻게 대처했는지 알아보죠. 안전벨트 표시등 켜. 날씨가 너무 안 좋아. 항공기가 33,000피트까지 상승하자 오스피너 기장은 특이한 결정을 내립니다. 방빙 장치를 정지시켜. 잠시 후 문호즈 부기장은 방빙 장치를 재가동해야 할지 물어봅니다. 방빙 장치를 가동할까요? 결빙이 생겼어? 일반적으로 조종사들은 금속 재질의 외부 창틀을 살펴보고 결빙이 생겼는지 판단합니다. 작동해. 기장은 결빙을 확인한 듯 보입니다. 여기는 708편. 이들은 춥고 비가 오는 지역을 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종사들이 왜 방빙 장치를 계속 가동하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당시 날씨를 고려하면 조종사들은 비행하는 내내 방빙 장치를 가동해야 했지만 실제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수사대는 조종사들의 실수로 여객기의 날개에 결빙이 생겼고 이로 인한 실속으로 여객기가 추락하지 않았을까 의심합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사세요? 예뻐지기 위해, 더 건강해지기 위해, 잘 먹고 잘 쉬기 위해 전 삽니다. 누군가는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 혹은 예쁜 아이를 위해 사는 분도 계시겠죠?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사는 것이든 쿠팡 하나면 꽤 잘 삽니다. 내가 잘 사는 이유 쿠팡.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사세요? 예뻐지기 위해, 더 건강해지기 위해, 잘 먹고 잘 쉬기 위해 전 삽니다. 누군가는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 혹은 예쁜 아이를 위해 사는 분도 계시겠죠?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사는 것이든 쿠팡 하나면 꽤 잘 삽니다. 내가 잘 사는 이유 쿠팡. 웨스트 캐리비안 항공 708편의 추락 사고에서 새로이 등장한 유력한 증거는 수사대가 참사의 원인을 밝히는 단서가 될지도 모릅니다. 미국 교통안전국은 MD-80 기종의 엔진에 관한 유실 자료를 복구했습니다. 비행하는 동안 엔진이 어떻게 작동했는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겐 정말 중요한 자료였죠. 날개에 결빙이 생겼다면 엔진은 결빙에 의한 저항을 상쇄하기 위해 더 열심히 작동해야 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엔진 출력도 상승했을 것입니다. 여기를 보세요.
출력이 상승하기는커녕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요. 이것은 기체에 결빙이 생기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실속의 원인은 결빙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었을까요? 수사대는 왜 엔진 출력이 부족해서 MD-80 기종이 추락했는지 밝혀내야 합니다. 사고 항공사의 안전조항 위반 전력은 조사관들에게 그럴듯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과적 운항으로 적발됐었던 것이죠. 콜롬비아 당국은 보고타 공항에 있는 계량기로 항공기 중량을 측정해 적재 목록에 기재된 중량과 비교하곤 했는데요. 기재된 중량보다 더 무거운 항공기가 종종 적발됐었죠. 708편은 너무 무거워서 공중에서 실속했을까요? 파나마에 가서 조사하는 동안 우리는 웨스트 캐리비안 항공사가 탑승객 수화물과 항공기 중량 검사를 엄격하게 감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항공기가 너무 무거우면 공기가 희박한 더 높은 고도에서 비행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조종사들은 중량 계산을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조종사들은 항공기 성능표를 살펴보고 이 성능표에 항공기의 중량과 기온을 대입해 어느 고도에서 비행이 가능한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수사대는 오스피나 기장이 중량 계산을 정확하게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준비 완료. 이제 수사대는 708편이 너무 무거워서 33,000피트에서 실속했는지 계산해 보려 합니다. 우리는 원점으로 돌아가 당시 탑승객 수와 승무원 수를 비롯해 수화물을 포함한 항공기 중량을 조사했습니다. 이들은 조종사들이 보고한 중량인 67톤으로 이미 실험을 끝냈습니다. 좋아요. 중량을 몇 톤 정도 늘려보죠. 수화물도 더 무겁고 적재량도 잘못 측정한 경우죠. 70톤으로 실험해보죠. 이제 수사대는 사고 항공기의 과적 여부를 계산합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이륙 당시 더 무거웠다고 해도 비행 고도를 33,000피트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수사는 난관에 봉착합니다. 무언가를 놓치고 있어요. 원점으로 돌아가보죠. 이들은 많은 조사를 했지만 항공기가 실속한 이유를 여전히 밝혀내지 못합니다. 고마워요. 엔진 출력을 어떻게 배분해 사용했는지 알아낸다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방빙 장치를 가동했을 때 엔진 출력의 일부가 이 장치에 사용되며 추진력이 감소했던 것입니다. 추진력 감소는 항공기 중량과 고도에 따라 항공기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성능 분석 결과 고도 33,000피트에서 안전하게 비행하려면 방빙 장치를 정지시켜야 합니다. 방빙 장치 가동해. 하지만 방빙 장치를 가동하면 고도 31,900피트 이하에서만 비행할 수 있죠. 방빙 장치가 원인이었어요. 비행에 필요한 출력을 빼앗아갔죠. 31,900피트 이하로 비행해야 했어요. 항공기 중량과 당시의 기상 상태를 고려할 때 우리는 708편의 비행 고도가 너무 높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가동해. 비행 속도가 저하된 시점이 방빙 장치를 가동한 시점과 일치했죠. 이것이 엔진의 추진력을 감소시켰습니다. 수사대는 추진력 감소가 실속으로 이어졌다고 결론 내립니다. 최종 적재 목록입니다. 이제 수사대는 오스피나 기장이 최고 순항 고도를 계산했을 때 방빙 장치의 필요성을 감안하지 못했다고 추정합니다. 많은 요인을 고려해 비행을 계획해야 하는데 이 경우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낮은 추진력이 실속으로 이어졌다면 조종사들은 왜 알아차리지 못했을까요?
그 해답의 일부는 자동 비행할 때 발생한 문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동 비행 상태였어요. 자동 비행 상태에선 실속이 일어나선 안 됩니다. 수사대는 이 자동 비행 장치가 왜 실속을 일으켰는지 의아해합니다. MD-80 기종의 자동 비행 장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항공기 제작사의 통지서가 발견됩니다. 3년 전 항공사에 보냈던 서류입니다. 상황에 따라 자동 비행이 해제되기 전에 비행 속도가 실속 경고 단계까지 저하될 수 있다. 보잉사가 발행한 통지서에는 자동 비행 장치가 원인인 또 다른 사고가 기술되어 있었는데 웨스트 캐리비안 항공 708편에서 발생했던 상황과 거의 똑같았죠. 통지서는 비행 고도를 유지하도록 자동 비행 장치를 설정할 경우 비행 속도를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통지서에 기재된 경고에 의하면 자동 비행 장치가 작동할 경우 이 고도에서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종사가 비행 속도를 감시하지 않으면 고도를 유지할 수는 있지만 비행 속도는 감소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속도가 감소하는 동안 고도를 유지하기 위해 항공기 기수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양력을 더 발생시키기 위해 받음각을 높이는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특정 각도를 넘어서면 실속 상태에 진입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사건의 경우 자동 조종 장치로 인해 항공기의 받음각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했고 그 결과 실속으로 이어졌습니다. 이토록 중요한 통지서였지만 사고 항공사의 조종사들에게도 전달됐다는 증거는 없었습니다. 이제 수사대는 실속을 유발한 상황을 더욱 자세히 파악하게 됐습니다. 조종사들은 자동 조종 장치가 비행 속도를 적절하게 유지할 것이라고 믿고 계기를 감시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실수였습니다. 바로 이 시점부터 기장은 문제를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속할 수가 없어. 화장실에 다녀올게요. 이들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유는 알지 못했습니다. 기장은 엔진 성능이 향상될 수 있는 고도까지 하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고도 3만 1000피트로 하강을 한 것은 옳은 선택이었죠. 하강을 시작하기 위해 자동 조종을 해제했으니까요. 3만 1000피트로 설정해. 항공기는 실속 직전에 있지만 조종사들이 금방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는 상태입니다. 고도를 3만 1000피트로 낮췄다면 하강하는 동안 비행 속도가 증가하며 양력도 회복됐을 겁니다. 그리고 고도를 유지한 이후엔 아무런 문제도 없었을 겁니다. 이들도 성공할 뻔했지만 기장은 가장 큰 위협 요인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항공기는 위험할 정도로 기술을 위로 쳐든 채 여전히 느린 속도로 비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조종사들에게 불운이 찾아왔습니다. 비행 경로에 난기류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강풍을 만난 항공기는 풍전등화와 같습니다. 조사 결과 초속 9m의 상승 기류만 불어도 실속 상태에 빠질 수 있었죠. 수사대는 사고 항공기가 강력한 상승 기류에 휩싸였다고 결론 내립니다. 그 결과 기수가 실속 상태에 빠질 정도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조종사들은 이 위기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조종사들 사이에 의사소통이 거의 없었고 기장은 양쪽 엔진이 모두 멈췄다고 생각했죠. 양쪽 엔진이 모두 멈췄다고 말해! 현재 우리는 양쪽 엔진이 모두 멈췄습니다. 기장은 부기장에게 해야 할 일을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기장은 시야가 좁아져서 오직 엔진 상태만 집중하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선 결코 바람직한 행동이 아닙니다. (708편) 추락사고의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지만 한 가지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습니다. 실속입니다! 무너지는 사태를 파악했던 것 같아요. 왜 조종사들은 훈련받은 대로 실속 상태에서 회복하지 못했을까요? 실속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조종사는 추진력을 높이고 기술을 내려야 합니다. 즉 조종관을 앞으로 밀어야 하죠. 하지만 복구한 비행 자료를 보면
오스피나 기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받음각을 줄이고 속도를 높이기 위해 조종관을 앞으로 밀었다는 어떤 증거도 없습니다. 기장은 조종관을 당기고 있었어요. 이 시점에선 실속에서 벗어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기장은 조종관을 앞으로 밀어야 했습니다.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는 왜 조종관을 당겼을까요? 수사대는 실속 순간의 엔진 자료를 재검토하던 도중 첫 번째 단서를 찾아냅니다. 이것이 기장을 혼란에 빠뜨렸죠. 항공기가 실속했을 때 양쪽 엔진의 출력도 동시에 저하됐다는 사실을 포착했어요. 그래서 조종사가 혼란에 빠졌을 확률이 가장 높죠. 엔진으로 유입되는 공기의 흐름이 방해를 받으면 엔진 출력이 저하되고 추진력도 감소합니다. 사고 지역에 발생했던 상승 기류 때문에 엔진 흡기구의 받음각이 커져서 엔진의 출력 저하를 유발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엔진의 출력이 일시적으로 감소하자 기장은 엔진이 멈췄다고 잘못 판단했습니다. 실속입니다! 부기장은 기장에게 실속이라고 외칩니다. 기장은 어떤 대답도 하지 않았죠. 기장이 주로 엔진에만 집중했다는 증거예요. 실속이란 것을 알아채지 못한 채 기장은 조종관을 당겨 상황을 악화시켰고 결국 기수는 위험할 정도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양쪽 엔진이 모두 멈췄다고 말해! 현재 우리는 양쪽 엔진이 당시 조종사들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여기는 708편 고도 24,000피트 아래로 하강합니다. 문제가 생겼나요? 양쪽 엔진이 모두 멈췄어요. 실속 상태에 빠져 기차가 심하게 흔들렸죠. 엔진 상태를 보니 출력이 떨어져 있었고 관제사와 교신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동안에도 조종실에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죠. 조종사에게 매우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소통은 조종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엔 두 조종사가 나누는 대화를 들을 수 없습니다. 조종실 안은 쥐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당시 조종사들은 사고 발생 직전까지도 별다른 대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터지고 나서야 커다란 곤경에 처했다는 것을 깨달았죠.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던 것이죠. 하강하는 동안 비행 기록 장치에 의하면 이들의 평균 하강 속도는 분당 3,600m가 넘었습니다. 이런 하강 속도에선 중력 가속도뿐만 아니라 기체의 진동 때문에 조종사들이 적절한 대처를 하기가 힘들 겁니다. 음성 기록 장치에 녹음된 목소리가 떨리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현재 고도 4,000피트! 현재 고도 14,000피트! 추락하고 있어! 조종이 불가능해! 기체의 진동이 아주 심하기 때문이죠. 탑승자 전원에게 마지막 급강하는 거의 3분 동안 지속되는 악몽과 같았습니다. (708편) 응답하세요. 라모스 대령과 수사대는 웨스트 캐리비안 항공 708편의 조종사 가족들과 친구들을 면담합니다. 집에 있을 때는 어땠나요? 그 결과 조종사들의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또 다른 고질적인 문제점들이 드러납니다. 웨스트 캐리비안 항공사는 재정 상태가 아주 열악했습니다. 당시 웨스트 캐리비안 항공사는 자금난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승무원들은 6개월 동안 월급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제적 어려움이 비행에 나선 기장의 집중력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고 그 결과 치명적인 실수로 이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수사대는 오스피나 기장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술집에서 부업을 했다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사고가 일어날 무렵 오스피나 기장은 자신의 재정 상황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연료 문제는 해결됐어? 네, 거의 다 주의한 것 같습니다.
사고 발생 전 콜롬비아에선 항공사가 연료비를 지불하지 못해서 몇 시간 동안 이륙이 지연됐고, 이번이 이날 맡은 4번의 비행 중 3번째 비행이었습니다. 당시 조종사들은 일정이 지연돼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비행이 취소될지 어떨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실속이에요! 수사대는 21세의 부기장이 의사표명을 더 분명하게 해야 했다고 믿습니다. 기장과 부기장은 나이 차이가 아주 많이 났는데 부기장은 이런 나이 차이 때문에 자신의 의견을 말해야 했을 때 위축됐을지도 모릅니다. 방빙 장치를 가동할까요? 결빙이 생겼어? 부기장이나 1등 항해사가 아무리 나이가 어리고 기장이 아무리 나이가 많고 노련하다고 해도 이들에게도 목숨을 보존할 권리가 있습니다. 부기장이 어떤 문제점을 발견하면 실속입니다! 실속이에요! 기장에게 경고해야 하고 기장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직접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공식 수사 보고서는 두 조종사 모두가 상황 인지력이 부족했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 비행에선 조종사들의 행동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항공사도 살펴봐야 합니다. 항공사는 적절한 훈련을 시켰을까요? 조사 결과 훈련은 부족했습니다. 승무원 자원관리 교육과 실속 대응 훈련도 미흡했죠. 조종사들만 탓할 수 없는 많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고, 그 결과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이 사고입니다. 항공사의 운영 상태도 한심할 정도로 심각했는데 시간이 흐르면 이런 문제점들이 골마 터지면서 708편 추락사고와 같은 끔찍한 참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현장고도 14,000피트 추락하고 있어. 조종이 불가능해. 사고 보고서에는 708편 사고와 같은 참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많은 권고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콜롬비아 항공당국에 조종사 훈련 과정을 개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특히 조종사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야 하고 자동 조종장치 사용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조종사들을 훈련시켜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 사고 이후 해당 항공사는 비행금지 처분을 받고 문을 닫았습니다. 파산 선고를 받고 사라진 것이었죠. 하지만 웨스트 캐리비안 항공사는 소중한 유산을 남겼습니다. MD-80 시리즈의 모든 기종이 안전조치를 강화한 후 오늘도 하늘로 날아오르고 있는 것입니다.